자, 그 다음에 점유에 따른 이제 금전 청구의 쟁점인데요. 자, 이게 그 명도 재판하면은 그 명도 청구와 별개로 그 금전 청구 부분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어떤 그 어떤 원인, 청구 원인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계약 관계가 이제 다 종료되고 그런 계약 관계가 없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전 청구의 권한이. 하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제 그 두 가지 다를 청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청구 원인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수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은 임료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임대차 계약 관계 같은 그런 계약 관계에 있다가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제 적법하지 못한 점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계약에 따른 차임,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이후에는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청구 원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액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 정도 수준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다른 감정 절차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재판 실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계약 기간에 따른 차임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감정은 안 해도 되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부분은 부당이득 부분이잖아요. 근데 부당이득 부분은 원래는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에 따른 차임, 이 부분이 멀지 않다, 기간이 뭐 이렇게 근접하다 이러면 종전에 계약에 따른 차임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감정 절차 없이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차임이 많이 급등한, 이게 특히 이제 상가 점포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 점포의 경우는 계약 기간이 만약에 뭐 한 5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월 뭐 500만 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지역이 막 이렇게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막 가격이 급등하는, 차임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위 이제 말하면 뜨는 상권이 되는데, 지금 요 밑에 중앙지방법원 2013년 요 사건도 신사동 가로수길 그 리쌍 소유 건물 관련된 영도 사건인데요. 이런 것처럼 막 그 상권이 이게 뜨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미 이제 차임이 많이 높아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차임을 이제 임차인하고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되게 되면은 나가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거기에 대해서 버티고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명도 사건, 명도 청구와 별개로 금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가 그동안에 계약 기간 동안에 차임을 청구하지 않고 내가 별도로 감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감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감정을 안 하고 그냥 기존 차임대로 청구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존 임료하고 현 시세하고가 차이 나는 경우는 별도로 감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청구하는 원고의 어떤 선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로 생각하자 그러면은 임차인도 가격이 만약에 상권이 확 죽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종전 차임대로 내가 부당이득을 할 수 없다, 나는 감정을 해서 금액이 낮아진 부분을 내가 규명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특별한 쟁점은 없는데요. 좀 뭐 가로수길이고 또 리쌍이라고 하는 연예인 소유 건물이고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판단 났느냐라는 호기심 차원에서 그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특별히 이제 기존 차임,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기존 차임 상당, 올 차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하고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판단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하되 사용 수익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전 청구라고 해서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그 차임 청구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용 수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수익한다면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게 되죠. 그거는 별다른 법리적인 다툼이 없는데, 지금 시간에 이제 다룰 문제는, 점유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반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점유 사용하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방치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구성으로 해서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생기는데, 점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문만 걸어 잠그고 점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라고 법리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이득 본 게 없잖아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 그러면 요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법 741조 부당이득 부분이거든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느냐 이런 문제의 논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이 법률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그 계약관계 종료한 이후에 계속 점유는 했지만 실제로 임대차 계약상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비록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그것은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을 자기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그렇게 문만 걸어 잠그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은 아니다라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자, 98년도 대법원 사례가 이제 그런 취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이런 대법원 판단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득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토지를 무단으로 자기 건물을 지어서 남의 토지에 지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그 사람이 건물주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토지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실제로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로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법원 판례하고 좀 비춰보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은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법원 판례로서 좀 그대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예를 들어서 그 아까처럼 그 다른 사람 그 임대인의 그 점포를 문만 걸어 잠그고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문만 걸어 잠그고 점유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용 수익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건물주 임대인으로서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문 걸어 잠그고 안 주게 되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손해배상을 하려면 일정한 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 보증금 반환할 게 남아 있다는 경우, 보증금 반환할 게 없다면 그냥 다른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돌려받는 거 하고 이런 부분이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기의 동시행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임대차 보증금 제공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불법이라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을 좀 돌려줄 게 있는데 그 임차인이 안 나가게 되면은 그냥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행 제공을 자기 보증금 반환할 그걸 그 이행 제공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가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계속 임차인이 그렇게 그 실제로 사용 수익하면은 그 점포를 사용 수익해서 하게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이 없는데 문 걸어 잠그고 사용 수익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서만 이론 구성 가능하지 한데 그 불법행위가 되려면 자기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만 되는, 만약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임차인이 그 무단으로 그렇게 명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오류가 잘못이 범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관리비 청구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관리비 청구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의 점유와 부당이득 반환 부분도 민법 201조의 문제인데 타인의 부동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게 되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민법 201조 1항입니다. 점유자와 과실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점유가 선의인 경우에는 점유에 따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약간 특례인 경우입니다.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점유자의 선악에 불구하고 점유의 권한 유무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그게 나는 선이었다. 그게 점유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왜 네가 점유할 적법할 권한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권한을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결과적으로 그게 뭐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선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지금 대법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201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그렇게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인정해서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면하려면 상당히 자기 점유 권한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안 되면은 그것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